그런 노상원을 중국 간첩 체포라는 가짜뉴스를 위해 대통령과 연결 지으려 한 스대의 행위는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에게 몰매 맞아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이처럼 스대는 자신들의 가짜뉴스를 팔아먹기 위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기사를 쓴 것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승현입니다. 중국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스카일 데일리의 기사는 사실일까요? 지난 1월 16일 첫 보도를 했는데 저는 기사 제목만 보고도 가짜뉴스라는 게 감이 오더군요. 기사를 정독해봤습니다.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너무 당당하게 써서 뭔가 근거라도 있나 싶었습니다. 후속 보도들을 보면서 가짜뉴스라는 제 느낌은 확신을 받았죠. 저는 페이스북에서 저 기사 믿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극자나 극우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좌파 진영엔 김어준의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수 진영엔 스대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음모론에 빠지지 않으려면 제일 먼저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하고 극단적인 주장은 의심을 하고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대의 중국인 간첩 기사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계엄 당일날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평택항을 통해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기지로 압송했다는 게 첫 보도입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체포된 중국인 해커가 한국에서 활동했다고 칩시다. 저는 왜 한국이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만 연결되면 세계 어디에서도 해킹이 가능한데 국내에서 해킹하다간 붙잡힐 가능성도 높죠. IP망 때문에 중국에서 해킹하기 어렵다면 안전한 동남아에서 선관위 서버를 해킹하면 되는 것이죠. 중국 해커가 국내에서 활동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스대 기사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 해커가 집단생활하나? 해킹은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점 조직이 기본입니다. 만약에 국내에 중국 해커 99명이 들어와서 활동했다고 칩시다. 제가 장담하건대 99명 중 서로 얼굴과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중간 연례책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제를 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리짜오밍이라는 해커가 국정원 수사에 걸리게 되면 다른 해커들도 발각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범죄 조직은 점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죠. 그런데 스대 기사를 보면 99명이나 되는 중국 간첩들이 선관위 연수원에 모였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모여서 단합대회라도 했답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만 봐도 가짜뉴스라는 게 티가 난다고 한 것입니다. 2. 간첩 99명을 평택항으로 보냈다고? 이 내용을 보면서 완전 소설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택에는 주한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항은 민간 항구입니다. 기자가 군사적 분야에 무지해서 그런지 평택항도 미군이 관리하는 줄 착각했나 봅니다. 계엄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작전해 99명을 체포해서 새벽에 평택항에 입학한 미 해군 군함에 태워서 오키나와로 보냈다는 것인데 그런 미친 짓을 왜 하는 겁니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오산에 있는 공군기지에서 수송기에 태워보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배로 이동하게 되면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지만 최소 2일 이상은 걸리겠죠. 평택항에 100명이나 넘는 무장한 군인들이 나타나서 99명이나 되는 복면성 가첩들을 배로 이송시키는데 아무도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공군기지로 보내는 게 현실적입니다. 3. 바이든이 트럼프를 위해 작전을 승인했다? 스대 기사에 따르면 미 국방정보국인 DIA가 관여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부 내에 속한 CIA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중국 간첩이 한국과 미국 선거에 불법으로 개입했다는 식으로 음모론을 펼쳤는데 그럼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미국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트럼프입니다. 의심을 받고 있는 바이든이 트럼프를 위해 저런 비밀작전을 승인했다고요? 기사에 따르면 계엄군과 미군이 공동작전을 펼쳤다고 했는데 남의 나라에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려면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죠. 웃긴 것은 스대 기사를 보면 트럼프 당선인 측으로부터 중국 간첩에 대한 내용을 윤 대통령이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바이든과 트럼프가 서로 합심해서 저런 작전을 승인했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4.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은 무엇인가? 스대 기사가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중국 간첩을 체포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였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왜 12월 3일날 계엄 선포합니까? 트럼프가 취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옳은 거죠. 또한 중국 간첩을 체포하는 게 목적이라면 계엄 선포를 왜 하는 겁니까? 그런 건 비밀스럽게 하는 겁니다. 간첩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는 정보가 확인되면 국정원과 특수부 요원들을 통해서 불시에 체포하고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죠.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수많은 언론들의 주목을 받게 되어 기밀 유지가 불가능하니 계엄은 절대로 선포해선 안 되는 것이죠. 이처럼 스대는 정황상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쓴 것인데 이건 윤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왜 했습니까?
민주당 때문에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국정 혼란이 가속화되는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한 것이죠. 그 의미를 스대가 중국 간첩 체포라는 음모론으로 물타기 하는 것입니다. 5. 김용현 국방장관의 자살 시도는 국방장관은 10월 10일 오후에 구치소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스대 기사가 사실이라면 왜 자살을 하려 했을까요? 계엄군이 중국 간첩을 체포했는데 그 지휘는 누가 맡았을까요? 국방장관이 담당했겠죠. 중국 간첩에 대해 그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만약 스대 기사가 사실이라면 국방장관은 자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6. 목격자 경찰. 계엄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는 계엄군이 약 130명 정도 출동했고 스대 기사가 사실이라면 미군도 출동했을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경찰도 출동했는데 경찰은 오전까지 주위에서 대기하다 철수했습니다. 계산해봅시다. 계엄군 130명, 미군은 20명 정도로 잡고 중국 간첩 99명을 포함하면 약 250명의 사람이 현장에서 철수했는데 주위에 있던 경찰이 아무것도 모를까요? 벌써 얘기가 나오고도 남았겠죠. 7. 극비 정보를 스대에게 왜 주나? 간첩을 체포한 것은 극비사항이죠. 언론에 공개되는 것도 조사가 다 끝난 뒤 검찰에 넘겨 기소할 때쯤 공개됩니다. 그 전까지는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이건 한국에서 중국인을 미국 요원이 체포한 것입니다. 공개되면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죠. 이런 극비 정보를 스대에게 알려서 기사화시킨다고요? 만약 중국 간첩이 사실이라면 CIA나 DIA 같은 정보기관이 역정보를 흘려서 스대 기사는 가짜라는 역공작을 펼쳤겠죠. 이제부터 스대의 후속 기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보도 다음날 사설을 통해 중국 간첩 체포 사건으로 판이 뒤집혀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비웃었는데 이 기사에 희망을 품은 보수진영 사람들도 엄청 많았죠. 페이스북에서 어떤 교수 출신분이 선관위 서버를 포렌식했고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넘겼다는 글을 올렸고 응원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보수진영 사람들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어버리더군요. 지금 헌재에서 마지막 변론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만약 중국 간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측으로부터 증거 제시가 되었겠죠. 선관위 서버 포렌식에 대한 증거도 벌써 공개되었을 테고요. 스대의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복잡게 알리는 글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이 왜 조용할까요? 이런 건 음모론이 펼치는 사람들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가짜라면 저들은 왜 조용히 있는 거냐? 이런 의미이죠.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소한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해 정부 기관들이 대응을 합니까? 그냥 무시하는 것이죠. 만약 저 기사가 조중동에서 나왔다면 미국이나 중국 대사관에서 입장 발표를 했을 것입니다. 스대는 중국 간첩들이 여론 조작도 했다는 음모론을 펼칩니다. 미국 정보당국이 자백을 받았다는데 그걸 스대에게 알려준다? 일단 웃고 넘어갑시다. 허경 기자는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여론 조작을 하는 데에는 해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수백 대를 이용해 인터넷 댓글 작업하는 모습이죠.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여론 조작을 위해 휴대폰 200여 대 사들였다는 기사입니다. 아직 의혹일 뿐 진실은 검찰이 밝혀주겠죠. 경선이나 선거를 앞두고 중고 휴대폰을 싹쓸이하는 세력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론 조작 때문이겠죠. 앞으로 선거철이 되면 경찰은 중고 휴대폰 대량으로 매입하는 사람들을 긴밀히 감시해 여론 조작범들을 일망타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얘기가 옆으로 샜지만 저런 건 해커들이 하는 게 아니죠. 서너 명 인원 동원해 음지에서 작업할 수 있는 겁니다. 김경수의 드루켄 사건 모르십니까? 중국인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을 테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음 기사 내용은 중요합니다. 1월 20일에 보도한 것인데 제목만 봐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어쩌면 보수 진영에서 저만 느꼈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중국인 99명 체포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정당성이 입증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사 하단에는 부정선거 개입을 자백받았으니 계엄이 정당하다는 것인데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스대 기사가 가짜뉴스라면 비상계엄은 정당하지 않은 겁니까?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대의 1월 30일째 기사도 상당히 괴상합니다. 중국 간첩에 대해 미 국무부도 확인했다고 보도합니다. 김해창 한미동맹 강화재단 회장이라는 분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기사에 따르면 김 회장은 미 국무부로부터 중국 간첩단의 미국 압송은 팩트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트럼프 측에서 스대의 기사 때문에 당황했고 중국 간첩단은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쓰려 했는데 스대 때문에 전략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럼 애시당초 미국이 정보를 흘리지 말았어야죠. 중국과의 패권을 다투는 미국이 스대 기사 때문에 전략을 수정한다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기사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번 페이스북 계정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동일 인물 맞죠? 게시글을 살펴봤는데 스대의 기사나 중국 간첩에 대한 얘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저분이 미 국무부로부터 확인을 했다면 당연히 본인 페이스북에도 관련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스대는 1월 29일 김 회장과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인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음모론에 기반한 스대 기사가 탄핵 정국에서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면회한 사람의 말을 빌려서 중국 간첩단 보도는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게재한 것이죠. 또 다른 기사에는 노상원이가 국방장관의 지시로 중국 간첩 체포를 위한 비밀 작전을 했다고 합니다. 민간인이 계엄군 활동에 관여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입니다. 헌재에서 스대의 가짜뉴스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게 다행이죠. 노상원에 대한 가장 최신 기사는 더욱 황당합니다. 중국 간첩단 검거를 3년 전부터 준비했답니다. 한미 공동작전에 직접 관여한 관계자가 3년 반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하는데 3년 반 전이면 21년 6월부터 준비했다고 하는 건가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저도 소설 하나 써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중국 간첩이 선관위 연수원에 있는 걸 인지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중국 간첩을 체포하기 위해 2년 넘게 준비하고 있다가 24년 12월에 계엄 선포를 했다는 겁니까?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노상원과 함께 계엄을 준비했다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보수 진영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으니 그들의 어리석음을 어찌해야 할까요? 선거연수원은 3년 반 전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고 중국인이 목격됐다는 정보를 확보했답니다. 중국 간첩이 거기에 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저런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고 했으니 목격된 중국인은 간첩이 아니라 건설 현장 작업 인력이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정보작전 참가자는 비밀의 무덤까지 가져간다고 합니다. 스카일데일리에게 정보를 넘겼으니 스대가 정보원의 무덤인가 봅니다. 이쯤 되면 기사인지 개그인지 구분하기 힘들어집니다. 노상원은 작년 12월 18일 구속되었습니다. 그런 노상원에게 극비 정보가 들어갔다고요? 노상원은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특히 노상원의 수첩을 보면 과대망상 환자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죠. 그런 노상원을 중국 간첩 체포라는 가짜뉴스를 위해 대통령과 연결 지으려 한 스대의 행위는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에게 몰매 맞아도 할 말 없을 겁니다. 이처럼 스대는 자신들의 가짜뉴스를 팔아먹기 위해 대통령을 위험에 빠뜨리는 기사를 쓴 것입니다. 스대의 기사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2월 18일 노상원의 수첩은 군 작전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16일엔 노상원의 중국 간첩 얘기가 맞다고 보도했고 이틀 뒤엔 노상원 수첩은 군과 관계없다고 한 것이죠. 이것만 봐도 스대의 기자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스대에 대한 반박 보도도 나왔습니다. KBS가 노상원 변호인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물었는데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펄쩍 뛰었고 스대 기사는 완전한 소설이라고 비판했답니다. 노상원 변호인이 한 얘기이니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스대의 기사가 사실이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전 장담할 수 있습니다. 100% 가짜뉴스입니다.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선관위의 불시관리도 100%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 중에 선관위가 거짓 해명한 것도 있고 선관위가 해명은 했는데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드러난 사실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혀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에 기대어 부정선거를 외치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최근엔 중국 간첩 기사의 소스가 캡틴 아메리칸 복장을 한 사람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도 거짓말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었죠. 언론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과대망상증 환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제는 보수 진영에서도 중국 간첩 얘기에 대해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 간첩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수 진영 사람들은 저런 얘기에 희망을 품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합니다. 가짜뉴스에 기대어 희망을 품게 되면 보수 진영은 공멸합니다.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보수 진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야 구독자도 늘고 조회수도 많이 나올 텐데 최소한 저 한 명이라도 진실을 얘기하고자 본 주제를 삼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